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는 두 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 윤미향 당선인을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요. 하지만 윤 당선인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채 침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의원 임기 시작을 사흘 앞두고 야당의 사퇴 압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간을 끌어오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합당 절차가 오늘 마무리됩니다. 정치마수다. 오늘은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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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원장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윤미향 당선인,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인가요? 사실관계 좋지는 지켜보자. 않죠. 예. 좋지는 않은데 본인이 일단 해명을 해야 되는데 예. 해명을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제일 답답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어떨까요? 지금 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조사 결과 지켜보자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조사 결과 지켜보는데 예. 일단 본인이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다. 해명할 건 해명해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에서 어떤 압박을 하고 계신 건가요? 압박이라고는 예. 그렇고요. 아마 해명하기를 아마 요청하는 것 같고 예. 본인도 아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준비하고 알고 있는 있습니다. 걸로요. 네. 언제쯤 나올 거 이런 일정? 그건 아직 정해진 건 아닌데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에 어쨌든 임기 시작하기 전에 이번 예. 주 내일 모레까지 있잖아요. 예. 내일 모레까지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위적으로 해야 된다. 할지 안 할지는 아직 확인되시고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차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들으셨고요. 이런 절차 외에 다른 방법 혹시? 과거에 이제 이런 어떤 개인사가 문제가 된 경우, 그리고 사실과 진상 규명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 보통 정치인들이 판단하는 길이 선탈당 후 나중에 명예가 회복되면 복귀한다. 실제로 20대 임기 중에서도 그렇게 선택하셔서 복귀하신 분도 있고 복귀 못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것이 보통 당에 누를 끼치지 않는 행동의 연장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 민주당에서는 바로 직전에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어떤 처결을 할 때는 매우 신속했거든요. 예. 그리고 이걸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했었는데, 물론 더불어시민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그때 갈라져 있긴 했지만은 그냥 속도감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와 다른 궤를 보이고 있다. 예. 거의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보증을 서는 분위기거든요, 지금. 예. 사실 사실 규명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그 이면에는 보면은 의혹만으로 어떻게 사퇴시키겠냐는 예. 과거의 조국 사태를 연상시키는 그런 상황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양정숙 당선인과 이분이 뭐가 그렇게 다른 거지? 라는 생각. 그리고 그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 많은 국민들은 이미 가치 판단을 했는데 그 진상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민주당은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인지 그거 약간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자, 네. 양정숙 당선인과 무엇이 다른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일단 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양정숙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에서 추천을 했고 예. 검증 과정에서 본인이 해명했던 게 문제가 된 거예요. 예. 재산이 내 게 아니다 이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생 명의 아니냐. 결국은 공천 과정에 뭔가 허위 사실이 있었다라는 게 중요했던 것 같고요. 지금 문제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윤미향 당선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제 어찌 보면 시민사회 운동을 할 때 문제됐던 거라서 그리고 또 말씀처럼 어찌 보면 저희 당에서 어떤 심사를 해서 이렇게 간 건 아니었어요. 시민당에서 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 언론에 지적하는 것처럼 이번에 사실 어찌 보면 이렇게 위성정당 형태가 나오다 보니까 좀 검증 기간이 짧고 이렇게 했던 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당에서 직접 했느냐 부분하고 그다음에 어쨌든 공천 과정에 나왔던 문제들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차이점을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그것이 차이라고 보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차이보다는 비슷한 성격이 더 크고, 오히려 이 건이 더 개인사보다는 실제 단체와도 엮여 있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는 위안부 관련 활동도 엮여 있기 때문에 더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 책은 어떻게 민주당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건가요, 지금? 제 입장에서는 우리가 보통 법원에서도 그렇고 검찰에서도 그렇고 특히 검찰에서는 어떤 재판 당사자나 아니면 수사 대상자가 예를 들어 계속해서 그 절차를 늘어뜨리려고 할 경우에는 강제 수사를 합니다, 보면. 그런 것처럼 지금 당에서도 예를 들어 만약에 진상규명에 속도감을 내려고 한다면은 윤리위원회에서 선제적으로 누군가의 무슨 어쨌든 고발이든지 이런 게 있겠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소명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윤리위원회든지 어떤 민주당의 공신력 있는 어떤 기관에서, 당내 어떤 기관에서 윤미향 당선인에게 실질적인 시한을 통보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소명을 요구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구도로서 당사자가 해명하는 걸 지켜보자, 검찰이 하는 걸 지켜보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그런 생각이라면은 글쎄요, 왜 그럼 이해찬 대표는 또 거기다 대고 본인이 먼저 가치 판단을 하는 발언들을 했는지 약간 앞뒤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탈당했다 돌아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이제 비례대표라는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제명했을 경우에는
지금 양정수정처럼 만약에 본인이 사퇴 안 할 경우에는 이게 또 승계가 안 되는 문제가 있어서 네.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례대표는 그런 한계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당에서도 이제 개인적인 부분은 아마 소명하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본인의 뭐 개인 통장이라든지 집사 문제라든지. 근데 이제 또 정의연이라든지 정대협의 것들은 또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채고 질문은 윤리위원회랄까 여러 가지고 네네네. 좀 공식적으로 압박을 해야지 왜 마냥 기다리고 있느냐 뭐 이 얘기도 있는 아마 것 제가 같아요. 보기에는 그게 결국은 본인이 소명을 어쨌든 요청하고 소명이 안 된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수사 결과에서 뭔가 본인의 그 돈 관리 문제에서 문제가 드러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그런 수순으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소명하려는 날짜를 정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아직. 현재까지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 지금 수사 단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뭐 지금 아마 정대협이나 이쪽에서도 원래는 저희 당에서는 예. 뭐 행자부라든지 아니면 뭐 국세청이라든지 이런 데 원래 조사를 한 다음에 이제 수사되길 바라는데 자료가 글로 다 가버렸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수사에서 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본인이 해명할 거는 저는 뭐 조속히 해명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당 쪽 여쭤보면 예. 윤 총장이 윤석열 총장이요. 네네. 신속히 뭐 전면적으로 네네네. 수사해라. 네. 그 어떤 입장의 스탠스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뭐 일단 예.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인 예. 것 같고요. 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어찌 보면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 예. 조사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임기 중에도 체포가 안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일제고 인신 구속이 안 되는 것이지 소환 조사는 대부분 받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문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체포 구속 영장 발부한다 그래서 민주당이나 아니면 뭐 야당, 여야당에서 안 된다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래서 일단 그런 분위기를 알면 저는 아마 뭐 검찰 수사에는 임기가 시작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채고께서 보시기에도 검찰이 문기적거리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죠. 검찰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민들이 예. 의혹을 갖고 있는 사안이고 하다 보니까 속도감 있게 움직이려고 보인다마는 예.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사실 이 사건이 터져온 지로 지금 예. 벌써 20일 가량이 지났거든요. 이미 정치적으로 커진 사건에 대해 가지고 이 속도감 있게 검찰이 대응할 수 있겠느냐에 예. 대해서는 사법의 속도로는 빠르겠지만은 예. 아마 국민들의 의혹을 규명하는 속도로는 좀 미진함을 느끼지 않을까. 왜냐하면 검찰 수사에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윤미향 씨를 소환하기 전까지는 다른 관련자들 다 소환해야 되는 거고 조각을 맞추고 윤미향 씨를 만났을 때 어떤 걸 물어봐야 될지 조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윤미향 씨의 소환 시점은 1, 2주 뒤가 아니겠느냐. 뭐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 그것까지 뭐 염두에 두고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라면은 뭐 제가 다른 당 입장에서 할 말은 없습니다. 예. 자, 그럼 민주당 분위기 보기 위해서요. 오늘 민주당 177명 당선인 참석하는 당선인 워크숍이 열리고 있습니다. 최고위원회가 이에 앞서서 열렸는데요. 이해찬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윤미향 당선인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곧바로 김혜영 최고위원이 반박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잘못이 있으면 고치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에 기반해야지 신상털기식 의혹 제기에 굴복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당에서도 마냥 검찰 수사 결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 차원의 신속한 진상 조사가 필요할 것입니다. 윤미향 당선인은 소명을 통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 잡아주시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 보시기에요. 네. 민주당 내에도 약간 어떤 감도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난번에도 보면 사퇴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예. 아마 당의 전체적인 기조는 그래도 드러난 게, 그러니까 의혹 제기만으로 사퇴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드러난 게 있어야 된다는 예. 말씀인데 지금 아마 김혜영 최고 입장에서는 당에서 그럼 진상조사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예. 얘기인데 예.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아마 사실은 이제 이게 수사 들어가면은 예. 당에서 진상조사라는 게 사실 어찌 보면 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검찰 수사 대비할 거거든요. 왜냐면 가서 뭐 변호인도 만나고 아마 자료도 준비하고 있을 텐데 이거를 그럼 미리 당에서 와서 얘기하라는 건데 지금 이준석 최고가 이게 뭐 오래 걸릴까 그러는데 예. 사실은 일단 압수수색 할까요? 계좌하면 본인 계좌는 다 아마 압수수색 했을 겁니다. 그리고 실무자들 불러서 조사하면 돼요. 예. 그다음에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큰 기업도 아니고 시민단체이기 때문에 금방 나올 것이다 이 그렇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 본다 예. 그러면 당에서 사실은 진상조사를 하는 게 큰 어떤 제가 보기에 큰 의미는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왜냐면 이게 그리고 진상조사 했는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강제 수사권이 없는데 네. 오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와가지고 그다음에 정의원도 오라고 그러고 정의원 입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 당에서 오라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가서 조사받겠습니다. 네. 이럴 리는 없단 말이죠.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 당 차원의 진상조사보다는 일단 수사 결과를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 말씀 뭐 일리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결국엔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 그거 검찰에 떠넘기고 결국에는 검찰 결과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 그게 정당 내에서의 자정 기능이라든지 윤리 기능 같은 것을 사실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이 과연 이 잣대를 또 그러면은 예.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겠느냐? 전 또 그거 아닐 거라 봅니다. 다음 사안에서 만약 양정숙 씨 같은 사람 나오잖아요. 그땐 양정숙 씨는 오히려 거꾸로 검찰 가가지고 모든 재판 결과를 보고하고 하겠지만은 그땐 당에서 직권을 또 자를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무줄 잣대라서 문제가 되는 것이지 어떤 당의 원칙이라면 제가 뭐 비난할 소지도 없고 한데 두고 보십시오. 그 당시에 이제 조국 사태 때 보면은 어쨌든 법적 판단이나 이런 거 없이도 의혹만으로 사퇴시키지 않는다가 이제 민주당의 기조였거든요. 양정숙 씨 때 아니었죠. 이번에 또 윤미향 씨에 대해서는 의혹만으로 사퇴시키지 않는다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뭐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계속. 예. 저는 그게 이제 뭐 국민들 보기에는 결국에는 사람을 가리는구나. 저 민주당의 정치적 칼날이라 하는 것은 결국 사람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동작하는구나. 이번에 윤미향 씨와 정의연 문제가 터졌을 때 제2의 조국 사태다 이런 말 하는 분들은 뭐냐면요. 결국은 그 당시에 조국이라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던 민주당에 비해서 이번에 윤미향 씨에 대해서는 왜 그렇게 안 하느냐를 깨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그런 어떤 논리적 뭐 불합리성을 안고 민주당이 가겠다는 말이진 않겠습니다. 자, 기준이 다르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당도 뭐 미투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속하게 대응해왔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피해자 입장 들어보기 전에도 이제 조치를 취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발언을 했다. 이제 발언이라는 건 한번 나가면 끝이에요. 거기 뭐 진상조사 필요 없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 양정숙 당선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양정숙 당선인은 말씀드렸듯이 공천 과정에서 어떤 했던 말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자료가 있으니까. 근데 이분은 시민사회 활동하던 때 문제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시민사회 활동하던 것들이 지금 언론에 많이 의혹 보도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개인주의에서 받은 집 샀다든지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이것 중에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건 맞다 틀리다라든지 아니면 제3자라든지 정의연에서 이건 뭐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개인 그 수금 받았던 사람들 중에 돈 준 사람 중에서 잘못됐다든지 이게 나와야 예.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어찌 보면 의혹 제기인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팩트가 드러난 건 없거든요. 예. 저는 팩트는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여쭤보는 길에 여당 쪽에 여쭤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는요. 네, 그 네. 하시는 말씀을 알겠는데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인데요. 윤미향 당선인 거치 관련해서 사퇴해야 한다 70.4%, 사퇴할 필요 없다 20.4%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그 진실에 상관없이 맞습니다. 여당으로서는 맞습니다. 이런 어떤 압도적인 여론조사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정치적, 정무적 판단을 해야 예. 된다고 보는데 저도 뭐 그럴 때가 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예. 여론조사가 7대2라는 거는 굉장히 뭐 압도적인 예. 여론을 하고 저희 당 지지자들도 보니까 뭐 반반 오히려 부정적인 여론도 많은 것 같아서 네. 뭐 제가 결정권은 없습니다만 예. 어느 정도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서 뭐 진실 소명하라든지 아니면 뭐 근데 사실은 좀 일단 이 비례대표라는 거는 또 본인이 사퇴 여부가 좀 중요해요. 왜냐면 네. 당에서 뭐 제명하거나 탈당하는 게 아니라면 예. 본인의 사퇴 여부가 중요한데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트라우마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본인이 저렇게 잠적 비슷한 상태에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당과 국민적 관심이 높으면? 그렇죠. 해명해야죠. 예. 저도 해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본인이 해야 돼요. 예. 아까 말씀드린 본인 통장이라든지 집 산 거라든지 아니면 뭐 유학비라든지 이거는 본인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글쎄요. 그러니까 뭐 정의연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본인이 할 수는 해야 되는데 저도 너무 이게 늦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빨리 본인이 나서서 일단 해명하는 게 이 여론 이렇게 부정적인 여론이 많이 나오는 거 돌리는 데에도 사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크거든요. 그리고 뭐 여쭤보는 길에 계속 여당에 여쭤보게 되는데 윤석열 총장의 수사의 의지를 보였는데요. 지금 여당 쪽에서는 어떤 검찰의 여러 가지 스펙트럼에서 굉장히 어떤 불신도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런데요, 예, 예. 이 회계 부분은 예. 뭐 여야 뭐 아니면 보수 진보 떠나서 국민들이 아마 투명하게 공개해라. 그리고 네. 돈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 이거를 뭐 의도성이 있다거나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렇겠죠.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다른 이게 수사는 어떻습니까? 여기 나온 길에 여쭤보는데 예를 어떤 들면 수사들이요? 요새 뭐 윤석열 총장의 네네. 장모 문제랄까 네. 어떤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여론이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당내? 그러니까 뭐 언론사의 수사 예. 같은 것도 보면 좀 의문이 있죠. 왜냐하면 예. 이게 내부 문제이기도 한데 예. 가장 간단한 문제 같으면은 양쪽 핸드폰 내놔라 해서 그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핸드폰 찾아봤더니 뭐 없더라. 뭐 예를 들면 얘기하면 어디 뭐 포렌식 맡겼더니 거기 가서 압수해 갔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처럼 예. 장모 사건이라든지 장모 사건도 본질이 사문서 위조냐 예. 그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 그럼 왜 직접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는 조국이라든지 이런 사건에 대해서 보다 왜 이렇게 치열하지 않냐 이런 얘기 당연히 나올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거는 저는 다른 정치적인 건이라 보시지 목적에 어떤 개입된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일단 예.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됐고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또 고소 고발을 했고 또 돈 문제는 당연히
투명하게 해야죠. 예. 제가 보기에는 뭐 이거는 뭐 정치적이 개입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정치적인 개입될 여지가 없고 이채국이 다른 수사는 어떻습니까? 제가 여쭤봤던 지금. 그러니까 뭐 그런 비판에 대해서. 근데 제가 이거는 원래 이 사안하고는 좀 다른 건데요. 네. 요새 뭐 여러 가지 관심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 입장에서 혹은 또 반대 이 여당과는 다른 입장이 있으신가 어때 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저는 이제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예. 이미 여당이 한 판단이라고 하면 예. 뭐 최대한 옹호 모드로 가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예,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사안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뭐 지켜보는 것 외에 의석이 적은 상황 속에서 예. 강제로 뭔가 조사를 하자고 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발동시키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예. 문을 빌겠습니다. 그 길에 있어가지고. 아니, 제가 여쭤본 그 부분도 있지만 예. 어떤 현재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의 수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예. 스펙트럼이 예. 이 건에 대해서 뭐 명백히 지금 뭐 밝힐 것이 이건 뭐 정치적인 이상 없다고 보시는데 다른 수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야당 입장에서 혹은 이채고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수사 방향 같은 거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채널 A 건, 뭐 총장 장모 건 이런 거는 저는 지금 이제 검찰과 일전을 벌이겠다고 이제 한 상황 속에서 예. 지금 검찰 개혁이라는 것이 계속 나오고 별건들에 대해 가지고 검찰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 예.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글쎄요, 총선 전에 보였던 모습, 그러니까 예. 검찰에 대해서 시스템 제도 개혁을 하겠다고 했던 모습과 지금 이제 별별 개변 사안으로 압박하고 있는 모습 자체가 상당히 판이하기 때문에 유권자분들이 이제 결국엔 선거 이후에 다른 모습이 좀 나오는구나라는 예. 모습을 인지하고 그 부분을 경계할 거로 보입니다. 예. 이거 뭐 본류가 아니라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